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방앗간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치유하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제가 많이 가서 살고 이제 지내다 보면 제주도 말이 굉장히 좀 이 육지들 말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제주도 가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제주도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짧게. 뭐 예를 들어 갈 거야 뭐 이런 거. 갈 거야 이럴 때는 갈 거? 뭐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나는 단어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원주민 미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자기들 말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밥 먹었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가 말끝이 쭉 흐려져 버려요. 밥 먹으러 가고 뭐 내가 어쩌고한테 마시 이런 식으로 쭉 새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저 말끝이 흐려질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제주도에는 이 바람이 많이 차라요. 그러면은 이제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면은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 바람 끝이 이게. 그래서 아마도 바람이 많으니까 그 말을 빨리빨리 짧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만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웃고 갑시다. 우울하게 매일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한번 좀 웃고 가는 거. 웃음은 이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웃음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통증 완화. 이거에서 제일 좋은 게 마약보다, 이 진통제보다 더 좋은 게 웃음입니다. 늘 항상 웃고, 웃으면은 복이 온다 그러거든요. 복이 와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은 복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웃음으로 치료해가지고 이 암을 치유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이 지금 치유 중인데 아주 잘 치유를 하고 계시고 해서 소개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분을 따라 하시거나 이분의 이런 치유 방법을 선택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분은 여자분으로 유방암 환자입니다. 51세입니다. 지금 올해에 51세. 지금 진단받은 지 딱 2년 돼가네요. 2019년도 7월 유방암 3기 진단이에요. 본인은 2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림프까지 전이 되고 이러면은 거의 3기라고 보거든요. 그래가 유방 양쪽에 다발성으로 림프까지 전이 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병원들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이상구 박사님의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참석을 하고 이제 이 자연치유에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제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수술을 하자,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수술을 포기하고, 그때 당시 왼쪽에는 이 큰 거 2개, 오른쪽에는 다발성으로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치유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을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고비가 한 번 옵니다. 한 1년쯤 뒤에, 작년이죠. 저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1년 뒤에 2000년도 7월 뒤에 통증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루에 이제 4-5번,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하루에 한 두어 번 정도 해가지고 아주 뭐 극심한 이 유방 쪽에 통증이 시작이 되고 이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진통제가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암 사이즈도 많이 커져가지고 오른쪽에는 이 3개짜리가 이 다발성으로 있던 거지 하나로 뭉쳐져 버리고 왼쪽에도 이 그 살이 이게 암이 커지니까 막 살이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아주 야망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커졌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제 수술에 대한 이런 이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술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암의 원인은 나인데 암의 암의 원인 즉 이 암 공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암의 원인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답니다. 자세한 이 암 수술을 포기했는 그런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이 수술을 포기했는데 그때에 이분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목숨을 의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자.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신데 그래서 차라리 이왕 이렇게 죽을 바에 의사한테 이 수술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죽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자기가 마음이 그게 더 푸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일하다 보니까 통증이 잡히고 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오로지 이제 아침 묵상을 시작으로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을 전체적으로 겪으면서 이분이 느꼈던 거는 이렇답니다. 자기가 왜 이제 이 통증이 갑작스럽게 암도 커지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는 몸이 좋아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몸은 더 좋아졌는데 이 암이 성장하는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 면역력이라든지 체력들이 이래서 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분이 느꼈다는 것은 이 암이 치유되려면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어떤 최대의 고비가 있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사그라들더라 이거죠. 대부분은 요런 최대의 고비가 오고 이러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현대의학이나 모든 것을 막 이 치료에 맡겨버리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데 이분은 차라리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자연 치유에 내 몸을 온전히 맡겨버렸다. 이러니까 평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보면은 이 마음의 평온,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가장 불안하고 막 위험스럽고 막 이럴 때에 마음의 평온을 딱 찾으니까 이 그때부터 밥맛도 나기 시작하고 이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부 박사 강의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강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런 이 생기를 받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왼쪽에 이제 가슴들에 있던 이 암들이 초코바이 크기만큼 이렇게 커졌던 살을 삐져 나오려고 그랬던 이런 암들이 이제는 500원짜리 동전 한 개 정도 크기로 하고 말랑말랑해지고 현재까지 잘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우리 모임에 나오고 저희 캠프에도 자주 오셨는데, 그래서 점점 그런 이 고비가 있고 난 뒤부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암에 대해서 이 하나의 암의 원리에 대해서, 암의 원인들, 암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나오고 이러면은 이 초암 환자들은 막 뭘 먹고 나요, 뭐 먹고 나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예? 좀 이분이 이제 성격이 이 활달한 분입니다.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런 참 순진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거 그동안에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치유를 하면서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묵상을 한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를 한 10분에서 20분씩 하고 뭐 바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도 하고 매일 그것을 그러지 않는데, 이분은 이 아침 묵상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기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 하루의 시작, 아침에 일어난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 여러 가지 이분은 이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기쁨,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유스타트 음식 말 그대로 채식의 식단으로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외식은 지금도 철저하게 외식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어디 이제 어디 갈 때 이럴 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커피 간장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냉온욕, 그리고 풍욕. 지금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냉온욕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도 효과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온욕이 이제 보면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물, 더운 물 해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15번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냉욕이라는 게 한 25분 정도 냉탕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엄청 몸이 좋아진다는 이런 걸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암이 심하고 이럴 때에 같이 갔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에서 이런 그거 25분짜리 그 냉욕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이 식초 냄새, 암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났었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아마도 이제 이분 생각은 그때의 암에 대한 독소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역시나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옆에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커피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것은 프로테인이 100으로 따진다 그러면 10%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침 묵상, 기도, 이것이 거의 우리의 마음, 이것이 80% 90%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이걸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을 하나를 이제 보내오셨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당신이 그때 보통의 사람들이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수술을 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기장에 기록을 해서, 나는 왜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친정 엄마도 유방암된 유전자 브라카 1, 2 검사로 유전성은 없다고 한다. 친정 엄마는 초기 단계로 그냥 수술 방사선 치료만 하고 8년째 현재에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 엄마의 설레로 나도 수술을 할 만한데 나는 왜 안 했을까? 물론 나는 엄마보다 많이 진행돼서 발견되고 항암을 피할 수 없다.
그러고 나는 부불절제가 불가능하고 오른쪽은 전절제, 왼쪽도 필요에 따라 전절제 가능성이 있다. 순간 멍해진다. 내 나이 50인데 칼자국을 양쪽 가슴에 다 가니고 산다는 것은 절망적이다. 순간 산실감이 너무 커진다. 내가 지금 생각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일까? 양쪽 가슴을 다 잃는다 해도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살아남는 것이 더 가치로운 선택이 아닌가? 여자로서의 자존심보다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은가?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나는 결국 수술도 하지 않았다. 왜일까? 말씀에서 답을 찾고 인도받기로 했다. 이때의 이분의 이 심정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도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참 가슴이 짠하네요. 저희 캠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다. 이런 마음, 이런 얼굴로 오시고 참 이랬을 때 제가 캠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일일이 상담을 다 해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캠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는데 이 마음을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기독교 신자인데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수술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결국 욕심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 겸허하게 인정하자. 엄밀하게 나의 욕심이 작동되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말씀과 내 몸은 속일 수 없다. 이 생각을 이 몸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의 표현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욕심이 존재와 행위를 크게 만들고 하려고 했고 절대되지 못해 암세포를 만들고 커지게 되었다. 욕심의 삶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암세포 공장은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원인을 암세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라는 원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수술한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 암세포 공장 생산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나를 바꾸기로 마음먹었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삶의 자세로 살기로 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이게 맞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렇게 내 몸은 계속 나빠지는 거죠. 또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꽃을 키우다 보면 상한 갈대는 보기 싫어 잘라낸다.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나는 가슴이 상한 갈대다. 내가 잘못 살아서 견디다 못해 세포가 바뀌었는데 잘못된 세포로 분풀이 할 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슴을 내 마음대로 다 잘라버리는 것은 상한 갈대를 또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이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수술을 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수술을 하는 것은 이 장단점을 굉장히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림프에 전이 됐었는데 이 림프를 다 잘라내면은 림프의 이 서로의 상관관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순환이 되는 건데
이 순환이 안 되는 이런 이 상관관계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림프를 잘라내면은 그걸 오히려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 부종이 온다.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이분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림프를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암이 붙어 있어 그런 림프를 존치시켜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적은 부분은 모르지만은 이 림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종 오면은요, 팔이나 다리 부종 오면은 이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질, 운동 못하고 이런 여러 순환이 안 돼서 이 부종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 세균들이 자라가지고 폐혈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으로 돌아오면은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과 항암 방사도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아침 기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결론이 마음이죠.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떤 치료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분처럼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치유를 하시는 것이 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암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 생기라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분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시고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들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